늙은 전사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다. 목포의 작은 중앙시장을 물들이는 늦가을 햇살 아래 이영수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곧은 허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다운 체격과 단단한 근육질의 몸은 세월에 조금씩 무너져갔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진 북파 공작원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흰머리가 섞인 검은 머리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걸어온 험난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칼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수십 년 전 북한에서의 비밀 임무 중 너무 많은 생명을 빼앗은 후 그는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이제 그의 칼은 오직 야채를 다듬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향을 떠나 있던 영수는 누나 이복래 할머니의 위기 소식을 듣고 목포로 돌아왔습니다. 장태수라는 지역 폭력배가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누나마저 그들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죠. 영수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폭력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갈등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뿌리가 있어. 밤마다 그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영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누나와 시장 사람들을 지키되 자신의 맹세는 깨지 않는 것. 하지만 그가 점차 알아가게 된 사실은 이 작은 시장의 문제가 단순한 지역 폭력배를 넘어 국가 안보와 연결된 더 큰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장태수와 북한 스파이 조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수는 은퇴한 요원으로서 마지막 임무에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늦가을, 짙은 파란 하늘이 목포 중앙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과 낡은 천막 사이로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지요. 시장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야채 가게 여든을 훌쩍 넘긴 이복래 할머니가 무던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굽은 허리로 야채들을 정성스레 늘어놓는 손길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어요. 손때 묻은 저울 위에 물을 올려놓으며 복래 할머니가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먼.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가락이 물을 다듬습니다. 칼날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하얀 무 조각이 바구니에 차곡차곡 쌓이죠. 시장 골목은 아직 한산합니다. 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어요. 야채는 손으로 키우고 마음으로 파는 것. 복래 할머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50년 넘게 지켜온 철학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정성보다 폭력과 이권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얼굴엔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어요. 9시가 되자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귓가에 들리는 흥정소리, 고기를 써는 소리, 물건을 부르는 소리, 그 사이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장태수와 그의 패거리들이 시장에 들어서는 소리죠. 상인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눈길은 모두 바닥을 향하고 말소리는 잦아들어요. 오늘 장사는 어떠십니까, 할머니? 장태수가 복래 할머니의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40대 중반의 사내, 반백의 머리카락과 거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지요. 그의 뒤로 3명의 젊은 패거리들이 느물거리며 서 있어요. 복래 할머니는 대답 없이 물을 다듬습니다. 저울 위에 무 한 단을 올려놓으며 겨우 입을 엽니다. 별로요. 장태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칩니다. 이번 주 보호비가 미뤄졌던데 기억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가시가 돋습니다. 복래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다시 물을 다듬기 시작해요.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네. 여긴 내 가게고 내 자리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합니다. 장태수가 한 발짝 다가섭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할머니, 여기 모두가 내는데.
그의 손이 야채 상자 위에 올려집니다.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순 없지요. 그 순간 장태수의 소나기에서 야채 상자가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토마토와 오이, 파가 바닥에 나뒹굴고 복내 할머니가 그것을 막으려다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할머니의 몸이 비틀거리고 장태수의 패거리 중 한 명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죠. 복내 할머니의 작은 몸이 바닥에 넘어집니다. 할머니, 옆 생선가게 주인이 달려오려다 장태수의 눈빛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립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복내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할머니의 손이 긁혀 피가 납니다. 바닥에 쏟아진 파 위로 붉은 핏방울이 떨어지지요. 그날 밤 목포행 마지막 버스에서 한 노인이 내립니다. 이복래의 동생 이영수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허리와 맑은 눈빛을 지닌 사내입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이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한 노인일 뿐이에요. 허름한 배낭 하나를 맨 채 버스 정류장에 선 영수는 먼 시장 방향을 바라봅니다. 누나, 영수의 입에서 한숨 같은 말이 새어나옵니다. 내가 늦었네. 이른 아침 이복래 할머니의 가게는 여전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뜰 앞에서 영수는 조용히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전날 밤 쏟아진 야채들을 다시 정리하고 칼로 상자를 다듬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생겨납니다. 무척이나 익숙한 듯한 손놀림이지요. 동생? 문이 열리고 복래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해요.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영수는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누나, 오랜만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복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 바쁜 사람이 갑자기 웬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강인하면서도 어딘가 떨리고 있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나타나서 미안합니다. 누나 소식을 들었어요. 영수는 상자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경제적이고 정확해요. 군인다운 면모가 엿보입니다. 복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쉽니다. 별일 아니야. 여기선 늘 있는 일이고 나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붕대를 매만지고 있지요. 가게 좀 도와드릴게요.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시작하지요.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야채를 다듬습니다. 그의 칼질은 정확하고 빠릅니다. 물을 다듬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유려해요. 시장이 열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복래 할머니는 영수가 있는 것이 어색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안심이 된 표정입니다. 이 사람 우리 동생이야. 며칠 있다 갈 거래. 복래 할머니는 단골들에게 영수를 소개합니다. 그날 오전 장태수의 패거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4명이 함께 왔어요. 선두에 선 장태수는 영수를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새 얼굴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납니다. 영수는 대답 없이 야채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등은 장태수를 향해 있지요. 복래 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으로 동생을 바라봅니다. 어제 일은 유감이었어요, 할머니. 장태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죠. 오늘은 어제의 몫까지. 그때 영수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그의 눈빛이 장태수와 마주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장태수를 망설이게 만듭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닌 깊은 바다 같은 침착함과 결연함이 느껴지지요. 뭐야 이 영감. 장태수가 중얼거립니다. 그는 잠시 복래 할머니를 노려보다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의 패거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갑니다. 복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은 그냥 가네. 그녀는 동생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야채를 정리합니다. 말이 항상 필요한 건 아니죠, 누나. 그날 오후 시장 청년 진우가
복내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30살 남짓한 청년으로 고기를 파는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일은 정말. 진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서려 있습니다. 괜찮다, 이 사람아. 내가 원래 단단하잖니. 복내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동생 영수 씨야. 며칠 있다 간대. 진우는 영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러다 영수가 물을 써는 모습에 눈이 갑니다. 할아버지, 칼질 왜 그렇게 잘하세요? 영수는 그저 웃으며 무 하나를 단칼에 썰어 진우에게 건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되지. 그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진우는 감탄하며 무 조각을 받아듭니다. 대단하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쪽에서 고기 파는 진우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고 시장이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복내 할머니의 작은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오래된 방 한켠에 이불을 펴며 영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보이지요. 여기서 얼마나 계실 거야? 복내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필요한 만큼만요, 누나. 그의 눈에 결의가 서립니다. 이곳에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에요. 이틀이 지나고 영수는 시장에 완전히 적응한 듯합니다. 그의 손길은 어디든 닿는 곳마다 질서를 만들어내죠. 복내 할머니의 야채 가게는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영수는 말없이 일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가게에 안정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동생, 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냐? 복내 할머니가 점심을 차리며 물어봅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스칩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나 걱정 말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항상 짧고 간결해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는 누구보다 깊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영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복내 할머니 동생이 왔다더라. 북에서 공작원으로 활동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 그저 조용한 노인으로만 보이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영수를 향합니다.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이지요. 하지만 영수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오후가 되자 장태수의 패거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습니다. 할머니, 어제 약속한 돈 가져오셨죠? 장태수가 가게 앞에 서서 말합니다. 복내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돈통을 열어 몇 장의 지폐를 꺼냅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어요. 이게 다야. 더는 없어. 장태수가 비웃으며 돈을 받아듭니다. 이게 뭡니까?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의 뒤에 있던 젊은 패거리 하나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거칠게 야채 상자를 발로 찹니다. 무와 당근이 바닥에 굴러떨어지고 상자가 부서집니다. 영수가 그때 가게 안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의 눈은 장태수의 패거리를 향하고 있지만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야채를 주워 담기 시작해요.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닦아 상자에 다시 담습니다. 야, 영감, 뭐 하는 거야? 장태수의 패거리 중 하나가 영수의 어깨를 거칠게 밉니다. 하지만 영수는 마치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저 계속해서 야채를 주워 담을 뿐입니다. 장태수가 직접 앞으로 나섭니다. 이봐요, 노인 양반. 여기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건 우리와 할머니 사이의 일이니까. 영수는 마지막 무 하나를 주워 상자에 넣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장태수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 깊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결연함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오. 영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니까. 장태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지만 영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한 발 물러섭니다. 내일까지 나머지 금액 준비해 놓으라고 전해. 그때도 없으면 말을 흐리며
장태수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복내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의 눈 주위가 붓고 입술이 찢어져 있어요. 할머니, 제가 장태수 패거리랑 좀 다퉜습니다. 진우가 쓰게 웃으며 말합니다. 복내 할머니가 놀라 소리칩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왜 그런 짓을 해?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가 당하는 걸 더는 볼 수 없어서요. 제가 나서서 말했더니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됐네요. 영수는 진우의 상처를 살펴봅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분노와 결단이 섞인 눈빛이에요. 가만히 있으세요. 영수는 약장에서 약을 꺼내 진우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군의관처럼 정확하고 부드럽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군인이셨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영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합니다. 오래전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어요. 그날 밤 복내 할머니가 잠든 후 영수는 조용히 방을 나옵니다. 그는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열어 낡은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회칼 하나와 녹슨 권총이 놓여 있지요. 영수의 손가락이 권총 위를 지나갑니다. 그의 눈에 결단이 서립니다. 여기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뿌리가 있어.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는 권총은 두고 회칼만 챙겨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밤의 시장은 고요합니다. 영수는 그림자처럼 시장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외곽 창고 근처에서 영수는 낯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낯선 억양이 섞여 있어요. 영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북한과 연결된 무기 밀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목포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 사내가 말합니다. 장태수가 현지 일을 담당한다. 시장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 영수의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는 시장 주변을 전체적으로 순찰합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처럼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새벽녘 영수는 다시 복내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실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새벽 5시 영수는 가게 앞에서 묵묵히 일을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다르게 더 깊은 경계심을 담고 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아이고, 벌써 일하고 있었어? 아침은 먹었니? 복내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봐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누나는 조금 더 쉬셨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평온하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복내 할머니가 한숨을 내쉽니다. 내가 이런 나이에도 가게를 운영하게 될 줄은 몰랐어. 너도 이제 그만 쉬어야 하는 나이인데. 영수는 야채 상자를 정리하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사람은 쉬면 녹슬어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물을 정확하게 써내려가고 있지요. 오전이 깊어갈수록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수의 귀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의 눈빛에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 있지요. 야, 들었어? 어젯밤에 호성이네 가게에 불이 났대. 한 상인이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장태수 짓이라던데 보호비를 안 냈다고. 다른 상인이 대답합니다. 영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의 손에 든 칼이 잠시 멈춥니다. 누나, 어느 쪽이 호성 씨 가게인가요? 그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복내 할머니는 시장 안쪽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쉽니다. 저쪽 생선가게 옆이었어. 가족들이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장태수가 이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됐어. 영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장의 지형도와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군인의 본능으로 위험 요소와 안전지대를 분석하고 있지요. 정오쯤 진우가 복내 할머니의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의 얼굴 상처는 약간 나아 보이지만 여전히 붓고 시퍼렇게 변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진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영수는 진우의 상처를 살펴보며 말합니다. 붓기가 가라앉았군. 약은 계속 바르고 있나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덕분에 좀 나아졌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장태수 패거리가 시장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다시 올 거라고. 복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이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영수는 차분하게 진우를 바라봅니다. 진우 씨, 시장에 얼마나 오래 계셨나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 친구셨거든요. 제가 좀 삐뚤어졌을 때도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장 구조를 잘 아시겠네요. 뒷길, 비상구, 창고 모두 다요? 진우의 눈이 커집니다. 네, 물론이죠. 어릴 때부터 여기서 숨바꼭질하며 놀았으니까요. 근데 왜요? 영수는 대답 대신 야채 칼을 내려놓습니다. 장태수와 그 사람들 언제부터 여기 있었소? 3년 전부터요. 처음엔 단순히 보호비만 받아갔는데 점점 욕심이 커져서 이제는 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진우가 설명합니다. 게다가 요즘엔 외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어요. 북쪽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럴 줄 알았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우에게 말합니다. 오늘 오후 누나를 좀 데리고 있어 주시오. 멀리 가지 말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진우는 영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네, 하지만 장태수가 오면 내가 있을 테니 걱정 마시오. 영수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합니다. 진우 씨, 이 시장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제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저를 받아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영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됐소. 나도 같은 마음이요. 오후 3시 장태수와 그의 패거리가 시장에 들어섭니다.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분명히 외지인으로 보입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내들이지요. 복내 할머니는 이미 진우와 함께 시장 중앙에 있습니다. 영수의 제안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영수는 가게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지만 주머니 속에는 회칼이 숨겨져 있어요. 장태수가 영수 앞에 멈춰섭니다. 노인장, 오늘은 비켜주시겠어요? 할머니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눈빛에는 위협이 서려 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장태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오. 나는 복내의 동생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군인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장태수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노인네가 뭘 안다고. 이봐요. 우리가 참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제 말했듯이 돈을 가져왔으면 내놓고 아니면 바로 그 순간 시장 한편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장태수의 패거리 중 몇 명이 급히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혼란 속에서 장태수는 영수를 노려봅니다. 이게 당신 짓이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영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장태수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영수의 몸은 이미 옆으로 비켜서 있고 장태수의 주먹은 허공을 가릅니다. 순간적으로 영수의 손이 장태수의 팔을 붙잡고 정확한 지점을 누릅니다. 장태수의 팔에 저릿한 마비감이 번지고 그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립니다. 다음에 올 때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영수가 장태수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다시는 손대지 마시오.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장태수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물러섭니다. 이 일은 이대로 두지 않을 거요. 노인네. 그는 남은 패거리들을 모아 자리를 뜹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봅니다. 아무도 그가 그런 능력을 가졌으리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진우는 복내 할머니를 데리고 돌아오며 감탄의 눈빛으로 영수를 바라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진우가 말합니다. 복내 할머니는 동생의 팔을 붙잡습니다. 영수야. 넌 대체 이제 어쩌려고 그러니? 영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필요한 일을 할 뿐이요. 누나,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영수는 더 넓은 범위를 순찰합니다. 이제 그의 임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복내 할머니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장 전체와 그 너머에 있는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아침 안개가 목포 중앙시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영수는 이른 새벽부터 가게 주변을 정비하고 있어요. 어제의 일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영수를 향할 때마다 경외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지요. 저 노인이 장태수를 물리쳤다던데 군인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어. 작은 소문들이 시장 구석구석을 돌고 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합니다. 그녀는 동생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영수야. 넌 항상 그랬지. 조용히 있다가도 한번 나서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어요. 9시쯤 진우가 가게에 들러 영수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어제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장태수가 이렇게 물러난 건 처음 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짚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요. 진우 씨, 시장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셨소? 진우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네, 요즘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항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눈여겨보시오. 하지만 절대 접근하지는 마시오. 위험할 수 있소.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직 확실치 않소. 하지만 단순한 시장 폭력배 문제가 아닌 것 같소. 그날 오후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 보이지만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태수의 패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 낯선 사람들이 곳곳을 배회하고 있어요. 그들은 일반 손님처럼 행동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분명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의 움직임, 시선, 자세 모두 훈련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시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중 선두에 선 사내가 영수를 향해 걸어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의 40대 남성.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이영수 씨?
그가 영수 앞에 멈춰서서 묻습니다. 영수는 야채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봅니다. 누구시오? 남자가 조용히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국정원 김재현입니다.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례 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요. 김재현과 영수는 시장 뒤편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오랜만입니다. 영수 씨, 은퇴 후에도 여전히 현장에 나오시는군요. 김재현의 목소리에는 존경의 기색이 묻어납니다. 영수는 무표정하게 대답합니다. 그저 누나를 돕고 있을 뿐이요. 국정원이 여기까지 오다니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군.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북한과 연결된 무기 밀매 루트가 이 지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장태수는 그저 하수인일 뿐이고요. 실제 배우는 더 위험한 인물들이죠. 영수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이미 알고 계셨소? 몇 달 전부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죠. 김재현이 대답합니다. 영수 씨가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요? 김재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씨의 경험과 지식은 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복례 여사님도요.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건 내가 아니요. 시장 사람들이요. 그들은 무고한 시민들이고 이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김재현이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영수는 김재현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당신들이 움직이면 저쪽에서도 알게 될 거요.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현이 물어봐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합니다.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당신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시장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겠소. 시장으로 돌아온 영수는 복례 할머니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합니다. 복례 할머니의 얼굴에 깊은 걱정이 서립니다. 영수야, 너 설마 걱정 마세요, 누나. 이게 마지막 일 테니까요. 영수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날 밤 영수는 더 철저하게 시장 주변을 순찰합니다. 그는 창고 구역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창고 안에서는 장태수와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소. 내일 밤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사내가 말합니다. 장태수가 끄덕입니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시장에 골치 아픈 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가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것이지요. 장태수와 북한 요원들이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춥니다. 누구야? 장태수가 소리칩니다. 영수는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총을 든 두 명의 사내가 창고 밖으로 나옵니다. 영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그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영수는 재빠르게 움직여 한 명의 목을 가격합니다. 순식간에 그 사내가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이 총을 겨누지만 영수는 이미 그의 손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회칼이 사내의 손목을 스치고 총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누구냐? 창고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영수는 빠르게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해요. 안전한 곳에 도달한 영수는 심호흡을 합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지요. 나이는 어쩔 수 없군. 영수가 중얼거립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진우가 급히 영수를 부르고 두 사람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일시적 쇠약이라고 진단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표정에는 결단이 서려 있어요. 진우가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 누님을 위해 뭐라도 돕고 싶어요. 영수는 진우를 바라봅니다. 위험할 수 있소.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할머니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분이에요.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대답합니다. 좋소. 하지만 내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하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 창가에 서서 멀리 시장을 바라보며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이제 내가 지킬 게 하나 남았네. 그게 이곳이라면 내 마지막도 여기서여야지. 병원 창문을 통해 흐르는 붉은 노을빛이 영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복내 할머니는 잠들어 있고 영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어요. 영수의 눈에 깊은 생각이 어립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심장에 무리가 갔대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맙소, 진우 씨. 그는 누나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소.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어두워진 거리를 걷습니다. 간간히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히고 있지요.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진우에게 말합니다. 내일 밤 시장 근처 창고에서 무기 거래가 있을 거요. 장태수와 북한 요원들이 연관되어 있어. 진우의 눈이 커집니다. 무기라니요? 북한 요원이라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폭력배 문제가 아니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지. 국정원도 이미 알고 있고.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정말 군인이셨던 거죠? 그냥 평범한 군인이 아니라.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합니다. 오래전 일이요. 이제는 그저 늙은이일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진우 씨, 내가 시장의 지도를 그릴 테니 자세히 확인해 주시오. 모든 입구와 출구, 숨을 만한 곳, 그리고 특히 시장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오. 진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작은 찻집에 들어가 계획을 세웁니다. 영수는 종이에 시장 구조를 그리고 진우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영수의 손놀림은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는 장교 같은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창고가 가장 위험할 거요. 거래는 아마 이곳에서 이루어질 테니까. 영수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입구는 반드시 통제해야 해요. 시장 사람들을 위한 대피로로 사용해야 하니까. 계획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밤의 시장은 텅 비어 있고 몇몇 가게에만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영수는 복내 할머니의 가게로 들어가 바닥을 들어 올립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 아래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진우가 궁금한 눈으로 묻습니다. 영수는 금고를 열며 대답합니다. 오래전에 준비해둔 것들이요. 금고 안에는 몇 개의 작은 장치들과 통신기기가 있습니다. 북파 공작원 시절 사용하던 장비들이지요.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진우가 물어봐요. 영수는 장비를 점검하며 대답합니다. 함정을 설치할 거요. 하지만 먼저 시장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내일 아침 진우 씨가 몇몇 믿을 수 있는 상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 계획을 알려주시오. 하지만 절대 국정원이나 북한 요원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 그저 장태수가 크게 일을 벌일 거라고만 해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영수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장치들을 설치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정확함을 보여줍니다. 각 장치는 특정 위치에 조심스럽게 배치되고 영수는 설치할 때마다 위치를 기억합니다. 새벽녘 영수는 작업을 마치고 복내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잠시 눕히지만 깊은 잠에 들지는 못합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긴장감이 그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아침이 밝고 영수는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복내 할머니는 여전히 약해 보이지만 의식은 명료합니다. 영수야,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봅니다.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그저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복내 할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너 뭔가 계획하고 있지? 나 알아. 내가 그런 표정 지을 때면 항상 위험한 일을 하려고 했으니까. 영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누나 걱정은 마세요. 모든 게 끝나면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병원을 나온 영수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지만 상인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진우는 영수의 지시대로 믿을 수 있는 상인들에게 조용히 상황을 알리고 있어요. 정오쯤 김재현이 다시 시장을 찾아옵니다. 그는 영수를 한쪽으로 데려가 말합니다. 준비는 다 되셨습니까? 우리 팀도 배치를 마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들은 멀리서 지켜보시오.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시오. 시장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김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위험해지면 바로 개입할 겁니다. 그건 약속 못해요. 영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재현을 바라봅니다. 그럼 내가 확실히 위험하지 않게 만들겠소. 오후가 되자 시장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하고 몇몇은 진우의 지시에 따라 미리 대피합니다. 장태수의 패거리는 온종일 보이지 않지만 낯선 사람들이 시장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영수는 복내 할머니의 가게에 앉아 차분히 기다립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회칼이 들려있고 주머니에는 작은 통신기가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고 영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상인들은 대부분 대피했어요. 하지만 몇몇은 남아서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모두 대피시키세요. 이건 시민들이 개입할 일이 아니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저도 도울 거예요. 제가 이 시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수는 진우의 눈을 깊이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는 것을 보고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소. 하지만 내 지시를 정확히 따르시오.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대피하시오. 해가 완전히 지고 시장은 어둠에 잠깁니다. 몇몇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고 있지요. 영수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진우와 함께 미리 정해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제 시작되겠군. 영수가 중얼거립니다. 그의 눈은 시장 입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태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여러 명의 북한 요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몇몇 가로등 빛이 흐릿한 안개에 감싸인 시장은 마치 유령 마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수는 미리 준비해둔 위치에서 장태수 일행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영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지요. 장태수는 총 8명의 사내들과 함께 중앙시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그들 중 5명은 확실히 북한 요원으로 보입니다. 딱딱한 걸음걸이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장태수의 부하들입니다. 다들 준비됐나? 장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짐은 창고에 이미 도착해 있으니 계획대로 진행한다. 북한 요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래는 빨리 끝내야 합니다. 배는 자정에 출항할 겁니다. 영수는 통신기를 꺼내 작은 버튼을 누릅니다. 진우 씨, 준비되었소? 그가 조용히 말합니다. 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할아버지. 내 신호를 기다리시오. 그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영수가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예전의 요원으로 돌아간 듯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어요. 장태수 일행이 시장 중앙을 지나 창고 쪽으로 향합니다. 영수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이동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하고 정확해요. 한 명의 북한 요원이 주변을 경계하며 영수가 숨어 있는 방향을 살핍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뒤입니다. 창고 앞에 도착한 장태수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일행도 그를 따라 들어가지요. 영수는 그들이 모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통신기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국정원 들리시오? 그들이 모두 창고에 들어갔소. 하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마시오. 그때 갑자기 시장 건너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가 쓰러지는 소리지요. 창고 안에 있던 북한 요원 중 2명이 즉시 밖으로 나와 소리가 난 방향을 살핍니다. 누구야? 한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권총이 들려 있습니다. 영수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계획이 예상보다 일찍 들통났지요. 그는 작은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누릅니다. 순간 시장 반대편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영수가 미리 설치해둔 포금기가 작동한 것이지요. 뭐야? 북한 요원들이 즉시 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창고 안에서도 사람들이 황급히 뛰쳐나오기 시작하지요. 영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번째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이번에는 시장 전체의 전기가 끊어지고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패닉에 빠진 장태수 일행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고 총성이 한 발 터집니다. 진우 씨, 이제요. 영수가 통신기를 통해 지시합니다. 국정원도 지금 움직이시오. 어둠 속에서 영수는 빠르게 창고로 향합니다. 그는 시장의 모든 골목과 구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에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요원과 마주친 영수는 재빠르게 그의 손목을 잡아 총을 떨어뜨리게 한 다음 정확한 지점을 가격해 그를 무력화시킵니다. 너 뭐야? 2번째 요원이 소리치며 영수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차 그의 시야를 가립니다. 순간적인 혼란을 이용해 영수는 그에게 접근해 회칼로 그의 총을 든 팔을 베어냅니다. 비명과 함께 요원이 쓰러지고 영수는 계속해서 창고 안으로 진입합니다. 창고 안에서는 장태수와 나머지 북한 요원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경계하고 있지요. 영수는 천장에 매달린 파이프를 타고 조용히 그들 위로 이동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장태수가 소리칩니다. 함정이야. 북한 요원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미리 알고 있었어. 짐을 챙겨. 빨리. 그들이 커다란 금속 상자를 열기 시작할 때 영수는 천장에서 뛰어내려 2명의 요원을 동시에 제압합니다. 손에 든 회칼이 빛을 반사하며 번쩍이고 2 요원은 비명과 함께 쓰러집니다. 이영수. 장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소리칩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영수를 향해 겨눕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고 진우가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분사해 장태수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얀 분말 속에서 장태수가 헛총질을 하고 영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태수에게 달려갑니다. 이건 내가 우리 누나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다. 영수가 말하며 정확한 타격으로 장태수를 제압합니다. 장태수는 눈을 부릅뜬 채 바닥에 쓰러집니다. 남은 한 명의 북한 요원이 금속 상자를 껴안고 뒷문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국정원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김재현이 총을 들고 요원을 향해 겨눕니다. 움직이지 마. 국정원이다. 요원은 잠시 저항을 고민하다가 천천히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상자 안에는 첨단 무기 설계도와 군사 기밀 문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우는 영수 옆으로 달려갑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영수는 약간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소? 당신은? 저도 괜찮아요.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영수가 뒤를 돌아보니 쓰러졌던 장태수가 다시 일어나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영수는 빠르게 몸을 피하려 하지만 나이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장태수의 칼이 영수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고 날카로운 통증이 영수의 온몸을 관통합니다. 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날려 장태수를 막아섭니다. 두 사람이 바닥에서 뒤엉키고 국정원 요원들이 달려와 장태수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할아버지. 진우가 영수에게 달려옵니다. 영수의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괜찮소? 영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정도는 예전에도 많이 겪어봤소. 김재현이 다가와 영수의 상처를 살펴봅니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보다 시장 사람들은 괜찮소? 모두 안전합니다. 김재현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계획 덕분에 시민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회칼이 들려 있습니다. 김재현이 그 칼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전히 그 손에 피 안 묻히고 싸우시는군요. 전설 그대로입니다. 영수는 쓰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래전에 결심했소. 더 이상 생명을 빼앗지 않기로. 밖으로 나오자 시장은 이미 국정원 요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태수와 북한 요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무기와 기밀 문서들은 안전하게 확보되었지요. 영수는 잠시 시장을 바라봅니다. 이곳이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할아버지.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하지만 먼저 누나에게 가야겠소. 새벽빛이 병원 창가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동생의 어깨에 감긴 붕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누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어릴 적 잘못을 한 아이처럼 말이죠. 아이고, 이 사람아, 평생 이런 식이었지.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하네. 복내 할머니가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영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누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태수는 감옥에 갔고 그 패거리들도 더 이상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복내 할머니는 동생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넌 아직도 그 손에 피 안 묻히고 싸우는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 아무리 위험해도 생명만큼은 소중히 여기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누나의 손을 부드럽게 줍니다.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생명을 빼앗지 않겠다고. 두 사람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서로가 나누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형제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지만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퇴원하면 열려고요. 복내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환영회라니,
무슨 말이야? 진우는 기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모두들 할아버지가 시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나는 그저 받아들이세요, 할아버지. 진우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시장 사람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일주일 후 복내 할머니는 퇴원합니다. 영수와 진우가 그녀를 부축해 시장으로 돌아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장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이복래 여사와 이영수 씨는 목포 중앙시장의 자랑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환영합니다. 할머니들은 복래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젊은 상인들은 영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지요. 이게 다 뭔가. 복래 할머니가 감격에 찬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날 저녁 시장 한가운데서 작은 잔치가 열립니다. 상인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복래 할머니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습니다. 김재현이 사복 차림으로 잔치에 찾아옵니다. 그는 영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덕분에 큰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북한 스파이 네트워크를 완전히 분쇄했어요. 정부에서 감사장이라도 드리고 싶어 하는데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소. 난 그저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요. 김재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수는 복래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당분간은 여기 머물 것 같소. 누나 가게 일도 도와야 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묻어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목포 중앙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복래 할머니의 야채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지요. 영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진우는 종종 찾아와 두 사람을 돕습니다. 오늘은 무가 특별히 싱싱하네요. 영수가 물을 다듬으며 말합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해요. 복래 할머니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영수야, 넌 정말 평생 변한 게 없구나. 영수는 고개를 들어 누나를 바라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그대로인가 봐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목포 중앙시장의 작은 야채 가게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온 형제의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진우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곁에는 몇몇 시장 상인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할아버지가 오신 뒤로 시장 전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나이 지긋한 생선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은 특별해. 말없이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지. 카메라가 천천히 시장 전경을 비추며 멀어집니다. 좁은 골목과 낡은 천막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 가득 담깁니다. 그리고 화면 위로 작은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세상을 지킨다. 영수는 고추를 다듬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어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한 안정감과 함께 그는 누나와 시장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지만 이제 그것은 싸움이 아닌 평화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을 끝내고 고향의 품으로 돌아온 장수 무사의 조용한 승리가 여기 있습니다.